근데 사실은요, 그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관님은 이미 구독자분을 조사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해결사 TV 김동훈 변호사, 이정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경찰 부서별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 오늘은 좀 중요한 건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또 그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경찰 조사 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경찰서에서 일단 연락이 오잖아요. 연락이 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고소하신 분은 당연히 연락을 기다리실 테고, 피고소인, 피의자죠. 피의자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러면 경찰서에서 일단 연락이 딱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연락 오죠. 경찰서 어드팀 누굽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저녁 때 한번 오시겠어요? 아니면은 언제가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내일 모레쯤 어떠세요? 이렇게 경찰이 딱 날을 정해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경찰이 부른다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은 이거 바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오늘 저녁에 나가겠다고 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경찰분들이, 수사관님이 이제 지정해 주신 이틀 뒤나 뭐 3일 뒤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잡아버리세요. 그게 보니까 변호사한테는 전혀 안 그러시는데, 일반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조금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때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관님은 이미 구독자분을 조사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나는 왜 불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용을 확인을 해야지 일단. 그래서 바로 나가신다고 하시지 말고, 제일 좋은 답변은 저도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변호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경찰관분들이 아예 안 돼요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걸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일정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날짜를 정하고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보통 경찰서에서 오라 그런다 그러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내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라고 있는데요, 나를 고소한 사람이 낸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적법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고소장 내용이라도 보고, 그리고 또 그게 적어도 사실인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나도 준비를 하고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는 하고 가셔야 된다.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면은 보통 한 2주 안에 고소장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출석 일자를 잡으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본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고소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나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는 없어요. 수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해버리면 거기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관련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요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러면 이제 연락도 받았고 준비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경찰의 조사 일정이 이제 잡혔다 그러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마친 다음에 그 고소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별일 없을 테니까 잠깐 나와봐라 그랬는데 별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가서 저는 무심코 한 대답인데 그게 사실 범죄 사실의 구속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답들을 할 때 좀 준비를 잘 해가시는 게 좋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나가시게 됐는데 이거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고 그러면은 첫 번째 중요한 건 그 조사를 끝까지 하지 마시고 중단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올게요. 도중에라도 이렇게 끊고.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훨씬 더 현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건데 경찰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만 질문하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답을 한번 잘못하시면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조사를 마치시지 말고 양해를 구하시고 제가 다음에 변호사랑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면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출석하겠습니다 하고서 도장을 찍지 마시고 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겁먹지 마시고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상적인 답변, 그러니까는 나는 분명히 일상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게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사관님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기죄와 관련된 건데 지금 그러면은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 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인데 경찰이 그런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변제 자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은 지금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진술을 하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가난하다고 진술을 하세요. 지금 신용 불량이고요. 돈은 하나도 없고요. 다 압류 걸려 있고요. 이러면은 그 범죄 사실을 보충해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기를 쳤구나.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사기죄에서 중요한 게 자력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자력이 있다 그러면 사실 사기죄가 성립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입으로 이미 자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나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있고 예금 통장에 얼마도 있고 이런데 구독자분들은 그걸 숨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경찰은 그 사람의 자력을 판단해서 가난하다 그러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딱 편견을 가지게 되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보이스피싱인데 보이스피싱범한테 하루에 이거 운반해 주는데 20만 원 준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데보다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되게 그 범죄와 관련된 행위라는 거를 인식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보다는 많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왜 많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많이 준다고 해서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구나.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신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게 중요해요. 일단은 내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반복적으로 수사관님이 같은 질문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범죄를 추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알고서 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아까도 물어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추궁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서에는 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봤을 때 말투는 사실 부인하는 뉘앙스였는데 조서에 남게 되면 결국은 인정한 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인 질문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급급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 자료로 자기가 지금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에는 더 죄질이 나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서 본인 계좌로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사실이 있는데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거나 이랬을 때 내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겠죠. 그런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나 역시도 관련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신 분들 보면은 그러면 그걸 증빙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자료가 없어요. 메시지는요. 지금 피해자분은 이런 메시지들도 다 제출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그 메시지 어디 있어요? 그 메시지라는 게 전체적인 문맥을 놓고 봐야 되는데 상대방은 상대방이 유리한 증거들만 제출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럼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삭제했다는 거예요.
교감을 나왔다 그러고. 변호사로서는 제일 답답할 때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떠올리고 싶지 않더라도 지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즘에는 포렌식을 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지운 것들을 살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쉽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고 하다 보니까 해당 증거 자료들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서 이후에 주의사항이나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경찰 조사 이후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 그러면은 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만약에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얘기한 거대로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은 반드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지적을 해야죠. 예.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잘못 받아들이신 거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했던 거다라고 해서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나중에 재판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재판정에서도 공개가 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인을 하게 되면은 또 진술이 번복된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끝나시고 나면은 그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추천을 드릴게요. 아마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황해서 그 조서를 제대로 못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도 수사관님한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안이 심각해 보인다 그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받으러 가기 전부터 받고 난 다음까지 주의해야 될 점이나 가장 많이 반복하는 실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아마 처음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 처음이죠.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만 시간의 여유를 갖고서 전화를 다시 드리겠다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주변인들한테 그러니까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주변 분들한테도 상의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 변호사한테 가봐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경미하니까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자라고 주변에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고 꼭 오라고 하는 날에 안 나가도 된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사를 마치고 도장까지 찍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는 뭔가를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일단 주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 전문 해결사 TV 이정식 변호사였습니다. 김동 변호사였습니다.